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의 특정 소득이 한 국가가 아닌 두 개의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따면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살던지 간에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이기도 하고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미국 거주자도 된다는 건데요. 그럼 나의 소득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소득의 종류에 따른 출처, source of income인데요. 이 소득의 출처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나라가 그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가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과세 우선권을 가져가는지가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과세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나라에선 특정 소득을 과세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안 할 수도 있고 나라별로 세율이 그 소득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소득 종류별로 소득의 출처가 미국 세법에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자, 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홍길동 씨에게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홍길동 씨의 국내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홍길동 씨의 근로소득은 미국 소득일까요? 아니면 한국 소득일까요? 상식대로 판단한다면 삼성전자가 준 돈이니까 한국 소득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받는 내가 근로를 수행하는 국가가 소득 출처국이 됩니다. 즉, 홍길동 씨의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이 우선 과세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원격 근로하는 테슬라 직원은 어떨까요? 네, 이 직원이 미국 계좌로 급여를 받는다 해도 사실 한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져가고, 만약 이 직원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어 미국 IRS에 그 소득을 신고하면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세액 공제받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어떨까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그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청담동에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건물 주인이 미국에 거주하던 한국에 거주하던 중국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의해 먼저 과세됩니다. 그 이후 건물 주인이 거주자로 있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보고되면서 한국 정부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나라의 세금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소득 종류가 바로 주식과 같은 무형 자산인데요.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과세 권한을 우선적으로 얻게 되는 부동산과는 달리 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 전문용어로 텍스홈에서 과세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애플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양도 차익은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권리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우선과세국이 내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그 기업이 위치한 국가로 규정됩니다. 왜? 같은 주식에서 파생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국가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우선국가가 다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의 우선과세국은 내가 근로한 장소가 결정하고,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위치가 우선과세국을 결정하고요.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양도를 결정하는 내가 거주하는 국가, 그리고 그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가 해당 소득의 우선과세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종류별 소득에 대한 출처 국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국가 간에 누가 세금을 얼마나 징수하느냐, 즉 조세권 확보에 문제가 있고요. 또 과세 권한 국가를 내가 잘못 이해하면 자칫
특정 국가에서는 세금을 덜 내고 다른 나라에 더 내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제이슨 씨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 주식을 매각해서 양도차익 100을 얻었습니다. 이 100에 대해 제이슨 씨는 당연히 미국에 먼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30을 미국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제이슨 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양도소득을 보고하고 계산된 한국 양도세 20에서 미국에 낸 30을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자, 그럼 양국 정부가 제이슨 씨의 양도소득에서 얻게 되는 소득세는 결과적으로 얼마죠? 미국은 30, 한국은 20의 세금이 모두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경감이 돼서 0이 됩니다. 하지만 설명드렸듯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출처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바로 매도인인 제이슨 씨가 거주하는 텍스 홈, 바로 실제로 살고 있는 한국이 우선권을 가져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제이슨 씨가 세금 신고를 했다면 양도차익 100에 대한 한국 양도세인 20을 한국 국세청에 먼저 내고 시민권자라서 해야 되는 미국 세금 신고 시에 그 양도차익 100을 보고하면서 계산된 미국 양도세 30에서 한국에 납부한 양도세를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20을 차감, 즉 미국에는 양도세를 10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에는 양도세 20을, 미국 정부에는 양도세 10을 납부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국가 간 과세 차이가 확연히 보여지죠. 법규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 한 국가에서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소득 출처에 따른 과세 순서가 소득 종류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교재에도 포함한 장표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국제조세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세무대리인도 상당히 많으니 세금 신고하실 때 꼭 유의하셔서 피해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